예, 14번에 보시면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 보시까 거리정보 사업자도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래를 하는데 이제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을 하는 거리정보 사업자입니다. 우리 개업공사한테 망을 제공해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거리정보 사업자입니다. 자, 무슨 일을 하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고 그다음 지정서는 언제 받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 규정은 어떻게 하고 망을 설치 운영할 때는 얼마 이내. 자, 지정 주소 거운정 회의를 있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정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500도 나오고 2개도 나오고 30도 나오고 한 명 한 명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거리정보 사업자인데 설명조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1번 보실까요? 자,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는 자, 통신일은 통신하는 사람 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입니다. 자, 국장에게 아니었습니다. 자, 국장은 지정시청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답니다. 무슨 통신은 통신끼리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자세히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1번 X고요. 자, 2번에 보실까요? 자, 지정을 받으려면 정보처리 기사, 그다음 2명 아닙니다. 1명입니다. 그것도 2명이었다가 1명으로 좀 줄였다. 그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또 2명이라고요. 1명. 또 개업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공인중개사 1명 근무를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500명하고 좀 말이 통하는 사람 바로 공인중개사 1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 인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3번에 보실까요? 거리정보 사업자는 지정된 후 30일 이내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요? 아니요, 입니다. 얼마? 3월 30일은 지정서 받을 때가 30일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30일, 3개월, 1년. 정리하시라고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괜히 또 여기도 이게 맞았네. 그러시면 저기 뒤에를 봐야 됩니다. 지정 주소 하야한다. 하야한다가 어디 갔냐. 그럽니다. 할 수 있다. 살살 달래서 잘해봐라. 이런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거리정보망을 설치나 운영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아니죠. 그럽니다. 취소할 수 있다. 1년 맞았습니다. 망도 맞았습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개 모두 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나중에 지정 취소되면은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망이 안 돌아가. 그럼 개업만 답답해 이럴 겁니다. 5번에 보실까요? 운명은 500이었잖아요. 감독상 명령 위반한 거리정보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을 받으면 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운명은 500이다. 그입니다. 운영 규정은 500도 있고 지정 취소도 있고 근데 감독 명령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5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있고 지정 취소는 없고 그입니다. 거운정 회의에 명령은 없잖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5번이 아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자, 15번에 보시니까 확인 설명을 많이 받고요. 언제 설명하나요? 그리고 누구에게 설명하나요? 수도권 토벽에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라고 확인 설명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요구는 하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꾸 내고 여기입니다. 자, 수도 등의 상태, 벽면 도배 등의 상태, 그 다음에 일조 등의 환경 조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끝났을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주셔야 됩니다. 몇 년 동안 보존합니까? 3년 동안. 그리고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안 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만 안 했을 때 250만 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실무 쪽에서는 서식 갖고 내고 오게입니다. 먼저 자 15번에 볼까요? 확인 설명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1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가 완성된 경우에는 뒤에 볼까요?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다 끝났는데 거기서 이제 확인 설명합니까? X.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중개 의뢰 받아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먼저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길목을 모르시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2번을 보실까요?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는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다. 오히려 맞았죠. 누구에게만 설명합니까? 이전을 다 알잖아요.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2번이 맞았습니다. 자,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와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한다. 거래와 관련된 거치, 취득과 관련된 조세지. 자,
자, 거리에는 양도가 있다는 겁니다. 뭔 양도도 설명합니까? 여기는 오로지 취득만 설명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거리라고 해도 X, 설명에서 거래 당사자라고 해서 X입니다. 양도, 그리고 매도인에게는 설명 안 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꼼꼼하게 안 보면 계속 틀릴 거니까 조심해서 꼭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틀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3번에 이제 틀렸고요. 4번을 볼까요? 자, 수도 등의 그리고 시설물, 그 다음에 벽면, 도배 등의 상태나 환경 조건에 대하여 자료는 이전 의뢰인에게 요구해야 한다.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해야지 해야 한다는 X라는 겁니다. 하여튼 할 수 있다.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아주 많이 물어봤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 업무정지 아니죠. 입니다. 뭐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만 안 했을 때 별표 250입니다. 400이었다가 바꿨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확인 설명도 꼭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점검을 잘 한번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이제 금쟁이. 지금 계속 봤었습니다. 매매 알면 초과받는다. 1학년 일반 중서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 그리고 부당단체 업무 해서 이제 요 10개를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근데 16번째는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개업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인 말고 여기입니다. 꼭 그렇게 내볼 겁니다. 자, 일반인 말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가 아닌 것은 뭘까요? 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뭘까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의뢰인과 다른 그랬습니다. 그리고 직접 거래했을 때 중개의뢰 맞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했다는 겁니다. 다른 개업이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뭔 거래? 간접 거래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정하게 할 거야. 안 하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 한다고요?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라고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기업번 들어가야 됩니다. 1번, 2번 중에서 정답인가 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볼까요? 하여튼 기업번, 니은번 요거 자주 나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을 대리하여. 근데 매수인 과. 매수인은 그러면 또 대리했습니까? 아니요. 입니다. 일방대리, 쌍방대리, 일방대리.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매수인에게도 대리권 했으면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근데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디귿번에 이제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뭐 접폭이냐 그렇다고 있습니다. 자, 디귿번 여기 이제 금쟁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탈세나 전매 차익이 있다 없다 그거 아예 속지 마시라고 있습니다. 탈세나 전매 제한대 부동산에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였으나 괜히 또 이 말이 또 넘어가시네. 전매 차익은 없는 행위. 전매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는 금쟁이고 지금 금쟁이 아닌 걸 지금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아마 연홈 때문에 답이 바로 1번인가 2번인가 애매했을 겁니다. 미음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여기는 일반인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미음번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니음번도 들어갑니다.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1번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정말 함정이 있으니까 그냥 기억니은이 맞을 거예요. 그래도 아니여기입니다. 저기 미음번은 일반인의 금쟁이니까 우리 개업공사 등의 금쟁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소 와가지고 행패 부리는 사람입니다. 영업방해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제한차별, 유도, 방해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이제 보증설정 정리해봤습니다. 자, 언제, 그 다음에 금액 얼마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다시 가입. 그리고 빠져나갔다. 어떻게 15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 공탁은 새로 가입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전입니다. 그리고 제재. 그리고 설명할 게 뭐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먼저 17번에 보증 설정과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2번 아주 간단하고요.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액도 한번 의도적으로 1번 시형농협은 1,000만 원이다. 그걸 자꾸 속인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1번 맞습니다. 자, 2번에 이제 개업공인사가 사망하거나 폐업했을 때 공탁금은 공제금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탁금은
공탁금은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지만 맞고요.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언제든지 회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폐차하면 당장 보험료 주세요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이 아니죠. 완성되기 언제라고요? 후에. 이렇게 나왔을 때 기출문제 유사하게 나왔는데 어려웠습니다. 다 끝났을 때 설명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뭔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 완성되기 전이겠지만 쌍방의뢰인에게 보장되는 금액, 그 다음에 보증기관 맞습니다. 보증기관의 소재지. 아까 무슨 종목을 설명한다 그래서 틀렸다. 입니다. 보장기관을 설명을 해야 된다. 근데 시기가 잘못됐습니다. 시기 언제라고요? 중개 완성된 후에. 중개 완성된 후에 해야 됩니다. 답은 3번. 정말 답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답이 안 보인다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15일 이내 맞고요. 손해배상금 지급되면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공탁은 보존을 하고 메꿔 넣고 오게입니다. 5천만 원 빠져나갔다 5천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메꿔만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 설정하지 않으면 정말 등록 취소 받을 수가 있고요. 제재 맞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는 게으르다 하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고 안 했을 때는 업무정지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별표 1개월이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도 꼭 내용까지도 하다 기재사항이 중요할 건데 그건 다음번에 나올 거고요. 하다 거래계약서 내용. 자, 거래계약서가 무슨 서식이 있냐 그입니다. 그리고 몇 년 보존하냐 그입니다. 서명 또는일까요? 서명 및일까요? 그리고 분사하면서는 누가 바로 책임자겠죠. 그입니다. 누가 그리고 함께 업무를 수행했으면 소속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 문제 물어봅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18번째 한번 18번 보실까요? 자, 거래계약서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1번 보실까요? 자, 거래가 완성된 경우는 개업공인유사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 근데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서식이 있습니까? 이런 서식에 또 넘어갑니다. 거래계약서인데 무슨 서식이 있습니까? 매매계약서 알아서 하세요. 자, 서식은 자유롭다고 있습니다. 작성교부해야 된다. X. 그런 서식 없다는 겁니다. 자, 서식 없고 작성교부해야 되지만 국토교통부령 그런 소리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서식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럴 겁니다. 자, 1번 X고요. 그리고 자, 2번에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한테 작성교부하고 3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아니요. 그러다가 업무정지 당하십니다.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중개행위한 소속 공인주사가 있으면 개업 공인주사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다고요. 자, 이렇게 내봤다는 겁니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및 날인입니다. 자꾸 정말 틀려봐야 시험장 가서 안 틀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거래 규제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그럼 입니까? 거래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맞습니다.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에서 하고 왔고 확인 설명에서 기재를 했고 네, 왜 또 하겠습니까? 뭐 이 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어디다가 쓸래요? 요 소리입니다. 네 번째, 요놈이 바로 옳은 것. 그 다음에 5번 해보실까요?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하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아니요. 커봐야 업무정지입니다. 거짓. 거래계약서는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가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업무정지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 쓰고 도장 꽝도 업무정지, 작성교부 보존도 업무정지 안 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 이제 19번째는 이제 중개보수하고 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용 많고요. 사무소하고 주택의 소재지가 다르면 어디냐? 독립 세번은 뭐냐? 그리고 교환은 큰 금액이냐, 적은 금액이냐, 평균이냐, 별로무수를 다 해봤습니다. 각각이냐. 그래서 큰 금액.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한번 옳은 것을 박스에서 옳은 것을 찾아보라고 있는데 19번 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볼까요?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오피스텔에 근데 임대차가 0.5%입니까? 그 매매는 0.6입니까? 초과보수 받으셨네요. 그입니다. 얼마요? 0.4. 꼭 이렇게 속여옵니다. 자,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기한이 0.5고 임대차 등은 0.4고 첫 번째 기업법 틀렸습니다. 지금 옳은 걸 찾으라고 있으니까 1번, 2번은 틀렸네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번 아까 틀렸었는데 주택의 소재지하고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맞쪽입니다. 중개사무소의 시도의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답니다. 사무소 따라가. 근데 정말 분사무소도 맨날 주된 사무소 그랬는데 분사무소도 그 분사무소의 시도의 조례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여야 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니은번 오류 맞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교환의 경우에는 각각이 그럼 3억 4억 각각이라고요? 아니요. 입니다. 뭐라고요? 큰 금액 또는 높은 금액 그래야 됩니다. 하나만 입니다. 자, 디귿번에는 각각 때문에 틀렸고 자, 그럼 여기 이제 답은 그냥 4번 같아요. 자, 먼저 1번 볼까요? 복수 용도의 건축물은 자, 주상복합 건축물 면적이 2분의 이상 포함합니다. 50평, 50평 이상이면 주택의 요율을 적용한다. 아주 정확하죠. 그러니까 주택 왜 그러면 안 됩니다. 주택의 요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 답은 몇 번? 4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기억번, 자, 20번에서 자, 기억에 85제곱미터와 자, 여기도 이제 한번 응용해서 한번 내봤습니다. 자, 85제곱미터 그리고 니은은 90제곱미터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엌, 화장실, 욕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시설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중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금액을 주고 있는데 자, 그 금액에서 85제곱미터, 90제곱미터는 어떻게 되겠냐 입니다. 하나는 바로 0.49, 하나는 0.9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주택 외로 가면 0.8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보증금 주고 있네요. 보증금 500만 원, 거리 금액 나오겠다. 그입니다. 그리고 요율도 나오겠다. 그입니다. 그리고 차임은 얼마라고요? 30만 원. 그리고 여기좀 아예 요율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맨날 5천만 원 미만이면은 0.5%다. 한도액은 20만 원이다. 그건 주택이다. 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당신이 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 30만 원이고요. 그 다음 계약기간 2년 아무 의미 없는데 24 곱하기 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보수는 각각 얼마입니까? 자, 기억이 갑이고 니은이 을이라면 갑하고 을한테 얼마씩을 받아야 문제 없겠습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자, 금액을 한번 잘 봐야 되고요. 자, 금액 자체가 이제 자, 보증금 500만 원 차임이 30만 원입니다. 그 금액하고 85는 얼마고 90제곱미터는 얼마고 그입니다. 자, 20번 꼭 이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자, 거래 금액을 먼저 따져 봐야 됩니다. 거래 금액. 자, 먼저 거래 금액 얼마가 나오나? 입니다. 먼저 얼마였습니까? 보증금은 얼마? 500. 자, 보증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자, 500만 원이고요. 그다음 이제 월세가 얼마다? 차임이 바로 30만 원이다. 그럼 곱하기 100을 할까요? 아니면 70을 할까요? 시험장에서는 바로 70으로 가야죠. 오케이입니다. 차임이 그리고 월세가 이제 얼마요? 30만 원. 왜냐면 곱하기 100만 원 해 보니까 100만 원 해 보니까 3,500. 그러면 5천만 원 이상 안 됐네요.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환산계수 곱하기 100, 못 사는 사람한테 곱하기 100을 해서 다 받을 거냐고 교도소 갈 거냐고 이럴 겁니다. 그럼 낮춰라. 얼마로 낮춰라? 70으로 환산 금액을 낮추라는 겁니다. 5천만 원 미만인 겁니다. 37에 21. 2,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2,100만 원이니까 계산하면 2,600이라고 금방 보이네요. 자, 이게 무슨 전자계산기가 필요합니까? 라고 해서 바로 가야죠. 입니다. 그래서 이제 2,600만 원 나왔고요. 그럼 이제 거래 금액은 자, 2,60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2,600만 원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바로 2,600만 원 나왔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아까 하나는 자, 기억이 바로 이제 얼마? 자, 기억이 85네요. 85제곱미터고 그입니다. 요율을 알잖아요. 그입니다. 자, 니은은 이제 이게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90제곱미터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유 뭐 요율 안 줄 건데 알잖아요. 그입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요율을 안 준다는 겁니다. 이게 임대차다. 근데 85제곱미터다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요율이 얼마일까요? 0.4% 그입니다. 그다음에 여긴 요율 얼마고요? 아마 0.8이나 아니면 또 0.9가 헷갈릴 건데 하여튼 주택 외는 이거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는 모두 다 매매가 됐건 임대차가 됐건 모두 다 얼마라고요? 0.9라고요. 여기입니다. 0.9%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 26,000원 나왔겠다. 4만 곱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제 2,600만 원 아까 저기 써놨고요. 2,600만 원.
그래서 동그라미 숫자하고 해서 이제 얼마? 8개입니다. 자, 10만, 100만, 1000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한 10만 원 단위는 잘 알 건데입니다. 엄마가 용돈 맨날 10만 원 주니까 100만 원대 넘어가면 이제 헷갈릴 거예요. 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통 억대는 많이 써봅니다. 근데 막 10억, 100억 이러면 막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건 연습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600만 원 나왔을 거고요. 2,600만 원에다가 그리고 이제 3개 떨어지겠다, 떨어지겠다 0.4%입니다. 0.4%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총만 4만 남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2개하고 퍼센트 바꾸고 그래서 1000분의 4입니다. 하나 더 떼고 자, 그럼 이제 26,000원이니까 26,000원에서 얼마를 곱한다고요? 4만 곱하세요. 자, 6, 4, 24 바로 24, 2 올라갔을 거입니다. 그 다음에 2, 4, 8이니까 10만 4,500입니다. 자, 10만 4,000원 남았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10만 4,000원이 여기 이제 남았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실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26,000원에다가 얼마? 9만 곱하면 되겠네요. 자, 3개 떼버리고 요거 떨어지고 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6, 9, 54 올라갔을 겁니다. 자, 2, 9, 18이니까 이제 23만 그리고 자, 3개는 나란히 그대로 내려오면 될 겁니다. 23만 4천원이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정답이니까 이제 요 놈은 얼마? 23만 4천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제 요 응용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억이 자, 10만 4천원. 그다음에 니은은 이제 얼마? 23만 4천원. 답은 몇 번? 2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 꼼꼼하게 한번 봐야 나중에 우리 문제 푸실 때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21번 이제 공인중개사협회고요. 협회인데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입니다. 자, 설립 과정. 자, 먼저 정관 작성. 그 다음에 창립총회. 그 다음에 등기. 그리고 자, 등기해서 이제 나중에 성립하게 될 건데 인가받은 후에 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제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그리고 공제사업의 조사검사 누구라고요? 금융감독원 원장입니다. 실적공시 얼마 만에 3개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 여기가 이제 복잡해 누구 호선 위원장 부위원장입니다. 19명 이내입니다. 위원은 누가 되게요? 정유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한 문제 감으로 저기 끝에 이제 창립총회 총회 보고 누구한테 얼마 만에 지체 없이 그리고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감독은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부지회 어디다 가신 거 우리 단체니까 입니다. 그럼 이제 21번은 협회에 대한 설명이 이제 틀린 거래요. 틀린 거. 옳은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기업본 볼까요? 공제사업을 심의를 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운영료를 줄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줄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둔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기업본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맞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다 이제 금융감독원 원장 그러면 공제사업의 조사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조사입니다. 자, 니모 맞았습니다. 그다음 디귿번에 2월 이상하네요.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은 매 회견 종료 후 얼마? 2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3개월입니다. 디귿번 틀렸고 입니다. 맨날 저렇게 숫자 틀려. 6번 볼까요? 협회나 지부나 지회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행한다. 정말 맞습니다. 자, 시도지사한테 신고 지부 그리고 등록관청에 지회 신고. 자, 신고는 거기다 가는데 지도감독은 모두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 이제 틀린 것은 기억하고 디귿이다.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틀린 것을 고르라고 있습니다. 괜히 또 옳은 거 고르시면 안 되죠. 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23번 같은 우리 포상금, 정말 포상금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개입니다. 자, 먼저 한번 이제 23번 보실까요? 공인주사 우리 법령상 갑과 을이 계속 나왔었다가 이제 조금 이제 예를 만들기가 좀 어려서 그런지 요즘은 최근 안 나옵니다. 자,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갑 해놓고 그리고 이제 누가 받나 그리고 얼마 받나 잘 계산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갑은 등록증을 양도한 A와 B를 갑이 신고했다는 겁니다. 두 명 다 욕심도 많은 오전에 한 건, 오후에 한 건 각각 신고 고발했는데 조건 충족을 했는지 보라는 겁니다. 검사는 A를 공소 제기하였고 공소 제기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추가되니까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B는 불기소. B는 기소를 안 했다. 그러면 등록증 양도가 아니다 그입니다. A는 나오는데 B는 나온다 안 나온다? B는 안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23번 같은 경우도 이제 잘 내용들을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갑이 그리고 A하고 B를 신고했다는 겁니다. 근데 공소 제기했으니까 나와요. 그입니다. 한 건당 얼마인가? 50만 원. 근데 불기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100만 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B가 나오냐? 아닙니다. A가 나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을입니다.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 나옵니다.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했는데 C는 무죄래요. 입니다. 자, 을이 C를 신고했는데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무죄. 그래도 무죄는 안 나온다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공소 제기해서 하여튼 감은 나와요. 감은 유죄무죄 안 가립니다. 나와요. 나오면은 한 건당 얼마인가? 50개입니다. 그럼 을도 50이네. 갑도 50이고 을도 50만 원이고. 그러니까 나란히 계산해야지 또 여기 안 나와. 또 여기 나와 이러면 벌써 틀려.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갑 그리고 을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너도 그거에 나도 그거에 같이 이러면서 공동으로 손잡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해서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격증 되어 나옵니다. 자, 한 D를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는데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갑하고 누가 을이 둘이 손을 잡았다 공동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를 신고했는데 D가 기소유예라는 겁니다. 나와야 하나요? 소재기를 잠시 보류시켰다는 겁니다. 안 가면 안 나오는데 간다는 겁니다. 나와. 그럼 한 건당 얼마요? 이거 50개입니다. D가 50이다. 자, 50이면 똑같이 얼마입니까? 반 25만 원, 25만 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딱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갑은 25만 원 균등 머리끄댕이 잡으니까 입니다. 을 얼마? 25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나란히 이제 얼마? 여기도 같은 50, 50. 그러면 75, 75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보실까요? 자, 네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아서 무등록 중개하고 있는 E를 그리고 을이 먼저 신고했다는 겁니다. 9시 되자마자 번호표 뽑으신 분입니다. 슬라이딩입니다. 을이 신고한 이후에 갑도 이를 신고했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실까요? 근데 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대요. 혐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여기는 포상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바로 얼마라고요? 바로 75만 원, 75만 원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갑도 여기까지니까 75, 을도 얼마? 을도 75 똑같이 얼마? 75, 75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바로 2번이다. 바로 2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도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이런 형태가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4번은 이제 공인중개사 우리 법령사. 자, 공인주사 법령사. 자, 법령사 이제 나중에 내용 중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게 이제 22번. 저기 이제 우리 포상금이 바로 22번이었습니다. 요놈이 바로 이제 22번. 요게 이제 22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 이제 23번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23번에서 바로 이제 여기가 행정처분의 승계 이런 겁니다. 자, 개업 공인주사인 갑에 대한 처분인데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린 것을 바르게 표기한 것은 뭘까요? 한번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 먼저 기업법 옳은지 보실까요? 이중 등록은 등록 취소라는 겁니다. 그걸 안 써놓으면 아예 안 보입니다. 자, 등록 취소라고 꼭 한번 써놓을 거예요. 이중 등록한 개업공인사 갑은 2개월 후. 자, 등록 취소 떨어질 것 같으니까 행정처분 있기 전에 폐업부터 먼저 했다는 겁니다. 항상 먼저 이중 등록에다가 등록 취소 써놔라. 안 그러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였고 그리고 2년 6개월. 자, 등록 취소는 얼마? 3년 간다는 겁니다. 3년 가는데 2년 6개월 그러면 얼마 남았다 이럴 겁니다. 3 빼기 2년 6개월 해봐라. 입니다. 경과 폐업 기간 경과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근질근질해갖고 3년 되기 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업무를 개시했을 때 그러면 이제 보실까요? 자, 위에 이중 등록 행위로 인해서 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요? 말이 안 되죠, 입니다. 업무정지. 그리고 업무정지는 먼저 폐업하고 나면 1년 지나면 못 한다는 겁니다. 무슨 처분한다고요? 등록 취소. 자, 등록 취소는 3년 안에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안에입니다. 여기는 등록 취소 해야 한다.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자, 등록 취소해야지 무슨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는 X입니다.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이거 뭐 봐줄 수가 없으니까 이중 등록 소등이니까 하여야 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님보 보시가 갑이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는데 그다음 이제 3개월 후에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거래계약서 거짓입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입니다. 자, 2년 후에 다시 개설 등록한 후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을 했는데 입니다. 갑이 입니다. 그다음에 3개월 후에 폐업을 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자, 2년 후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자, 거짓으로 작성했을 때 여기는 여기 이제 작성기호 보존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겠죠. 여기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년 안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자, 거래계약서 거짓은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디귿법 바로 이제 갑이 거짓 공개했을 때 거짓 공개한 후 그리고 발생일로부터 이제 발생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발생은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발생은 얼마 간다? 3년 간다. 3년 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자, 이 행위를 이유로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아주 정확하죠. 맞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발생은 3년 안에 할 수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자, 먼저 X,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5,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5. 그럼 이제 답은 이제 몇 번? 4번으로 오겠습니다. X55, X55 해서 이제 이렇게 답을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20 바로 이제 3번까지 한번 봤었고요. 그다음에 24번이 바로 등록 취소. 자, 등록 취소 하여야 계속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정량 결사 소득 최근 거짓. 앞에서도 풀어봤을 거고요.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육사집에 있는 육사이기도 11개도 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등록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뭘까요? 그럼 옆집에 육사집에서 하나 가지고 오겠네요. 거기 없으면 거인 3명지, 그럼 업무정지에서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량률 아닌 거 찾아봐. 그입니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자, 소등에서 딱 걸려서 이제 결사에서 걸렸겠네요. 등록 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됐을 때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자격 결하니까 나중에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자, 결사 소등할 때 결입니다. 들어가죠. 입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사람한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을 했을 때 양도대역입니다. 양도됐을 정량할 때 양 여기도 들어갑니다. 세 번째 개인인 기업공인주사가 사망을 하거나 법인이 바로 해산했을 때 정량결사소도 사망 들어갑니다. 청문도 안 하고 바로 등록 취소한다는 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자, 네 번째 볼까요? 항상 여기죠. 둘 이상의 6자2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소등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치울 수 없다. 여기는 치울 수 있다.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는 6사2기 할 때 2입니다.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상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개업공인주사가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 공인주사가 되면은 여기는 소등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는 여기 바로 등록 취소에 해당됩니다. 답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자 25번까지 한번 보실 건데요.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유사사무소. 어떤 이제 하도 많이 봤을 거니까 바로 자 1학년 일반 같은 경우는 한번 간단하게 이제 다음번에도 계속 나올 건데 한 문제는 정말 반드시 나올 정도로 한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딱 정말 자기가 11개 정말 11개 맞습니다.
11개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먼저 유사에 2개가 있을 겁니다. 유사, 사무소입니다. 사무소는 3개입니다. 사무소 3개. 그리고 이제 정비에다가 입니다. 그리고 양도 2글자 안에 2개입니다. 그리고 금쟁이 4글자 안에 입니다. 자, 금지행위, 매매알고 초과한다. 이렇게 4개입니다. 그다음에 금쟁이를 뭐한다? 표시한다. 입니다. 표시광고 위반. 입니다. 먼저 유사는 이제 공인중개사 아니면서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부동산 뉴스 제표입니다. 부동산 카페 유사명칭으로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개업이 아닌 자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얘도 여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소등, 이중소서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정량주례서 그리고 이중등록. 이중소속이나 이중등록은 여기는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량주례서 봤었다. 그 다음에 육사 이게 금방 보셨던 절대적 아니다. 2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이렇게 사무소를 둔 경우도 등록 취소할 수 있는데 저자는 형벌을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떴다방, 임시, 그리고 중개, 시설물. 자, 임시, 중개, 시설물 여기도 이제 시설물도 사무소다입니다. 자,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여기도 이제 등록 취소할 수 있는데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공개 위반입니다. 정보공개 위반한 위반했던 누구라고요? 사업자입니다.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안 된다입니다. 먼저 개업공사가 의뢰하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입니다. 그리고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차별적으로 공개했을 때 얘는 등록 취소를 여기서 이제 바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될 수도 있고 그다음 비밀 준수입니다. 자, 비밀 준수 동네방네 떠들어댔을 때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의사 불벌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는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때는 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유일하게 요것만입니다. 양도 등록증, 자, 등록증 성명이나 상호를 나왔을 겁니다. 등록증이나 그다음에 자격증 성명을 입니다.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 그리고 대여한 자 받으신 분, 양수대여 받으신 분도 1년 이하 징역을 1,000만 원 이하 벌금은 2명이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를 오불했을 때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로 의뢰받았을 때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구르쳤을 때 게임입니다. 하여튼 3학년 정수하고 좀 다르다 게임입니다. 표시광고 위반입니다. 자, 표시광고 위반은 자, 먼저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자가 그리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내 집 팔아 먹으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광고한 자는 바로 이제 여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소속, 이중등록, 거짓 등록 다르다. 거짓 3학년 무거운 줄입니다.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 분명히 거짓 등록이나 무등록 중개업 여기는 3학년 2반이라는 겁니다. 3학년 3반. 그리고 이제 자, 금쟁이 정서를 그리고 저기 부당 업무까지는 3학년 3반이니까 그거 좀 조심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25번에 보실까요? 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1번 보실까요? 자, 줄리상의 중개사무소 바로 나왔죠. 사무소 3글자 3개 하나 들어갔습니다. 기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아까 이제 부당단체 업무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1번하고 3번은 벌써 틀렸네. 그입니다. 그리고 디귿번 개업공사가 의뢰하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던 거래정보 사업자 여기 있네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또 부당 나왔네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여기는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무거운 거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여기도 무거운 거니까 3학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기억하고 디귿 이 2개가 바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찾아서 기억하고 바로 디귿. 이 두 개가 바로 정답이니까 답은 2번. 답은 2번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